그분들이 막 금리가 높아지니까 벌써 이제 그냥 버는 수입은 고정적인데 한정적인데 이자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선생님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막 저희가 집을 팔아야 될까요? 근데 일단 아시다시피 막 아파트 집값 막 이런 게 지금 또 내려가는 상태고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, 방음입니다. 반갑습니다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선생님 이제 정말 2023년도 시작한 지 진짜 하루 이틀 된 것 같은데 벌써 벌써 3월이야. 그쵸. 4월이고 4월 네. 시간이 진짜 빠른 것 네, 같아요. 봄인데 봄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지. 하루하루 갈수록 나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아니 엊그제 설날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요. 엊그제 종 치는 거 본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또 다음 종 친다고 이제. 아 진짜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요. 뭐 국가에서 뭐 만 나이로 좀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난 근데 싫은데 네,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건 좀 기분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. 네.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구분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렇죠. 도대체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맞아요. 지금 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뭔가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들이 막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. 이게 희망은커녕 계속 그들의 뭔가 그들만의 리그를 그렇죠. 펼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관중 같은 느낌? 맞아요. 종합 경기장에서 뭔가 축구 싸움을 맞아요. 보는 것 같은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요즘 정말 국민분들도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시고 있는데 그쵸.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 이제 하반기로 점점 네.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하반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조금 나아질지 그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. 네. 제가 진짜 요즘 그 손님들을 보면서 네. 너무 체감하고 있거든요.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, 뭐, 그냥 이제 일반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, 다들 이제 사실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대한민국에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금수저 흔치 않죠. 흔치 네네네네. 않아요. 근데 그분들이 막 금리가 높아지니까 벌써 이제 그냥 버는 수입은 고정적인데 한정적인데 이자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선생님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막 저희가 집을 팔아야 될까요? 근데 일단 아시다시피 막 아파트 집값 막 이런 게 지금 또 내려가는 상태고 약간 보합이기는 하지만 부동산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실제로 이제 뭐 매매가 되는 흐름도 거의 없고 제 주변에도 이제 단골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이게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살려고 엄두도 안 내고 또 이제 자금이 있는 분들도 지금 샀는데 또 내려가면 어떡하나 막 진짜 없는 분들도 있는 분들도 모두가 지금 좀 고통 속에 계신 것 같아요.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정말 뭐 지금 연초가 아니지만 네. 구근을 준비한 건 그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 흐름이 이렇구나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매매를 하시든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일단 첫 번째 이제 경제 상황은 저희가 이제 지금 약간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맞아요. 정말 뭐 제가 일산에 사는데 네. 시내에 나가면은 옛날에는 뭐 권리금을 막 억 단위로 줘서 들어가야 되는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고 약간 유형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잘 안 나가지만 네. 이렇게 시내를 잘 안 나가지만 나가면 와 정말 장난 아니다 막 맞아요.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의 경제 상황보다는 분명히 하반기가 조금 나아지긴 한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약간 체감할 정도로 이 정도면 조금 경기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 하는 정도까지는 어렵고요. 네. 그렇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낫다. 어떤 뭐
뭐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런 이제 대안책 같은 거를 내놓는다든지 어떤 경기 부양책 같은 거 내놔도 네. 사실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그런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뭔가 약간 그들도 정부에서도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선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또 그게 이제 뭐 은행이나 금융권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선은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돌아가야 사실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좀 부양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금 회전도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상반기보다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나아지기는 한다. 그리고 부동산도 제가 볼 때는 올해 8, 9월달? 네네. 8월달, 9월달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네.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시고 우리가 이제 음력 8, 9월이면 이제 추석이 지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네네. 음력 추석이 이제 명절이 지나면서 어떤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 정도 우리가 이제 늦가을부터 겨울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매매를 생각하셔도 더 좋을 것 같고요. 내년 초반 정도. 네네. 근데 만약에 이제 파는 게 아니고 네. 집을 산다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여름 직전에 좀 적당한 매물을 찾아서 나한테 이제 어떤 조건에 맞는 이제 네. 부분들을 좀 찾아서 뭐 그게 약간 평수가 작거나 좀 작은 집이더라도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. 실내로 예전에 제가 그 아파트가 반토막 난 적 있어요. 네. 그게 아마 2010년도 10년도 그 전후 고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저희 이제 단골 손님들이 여기 이제 일산에 사시는 몇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느닷없이 이제 매달 초하루나 이제 보름에 그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그분들 이렇게 이제 뭐 이달에 조금 뭐 조심하 이런 점사를 봐주다가 집 팔자 그런 거예요. 그래요? 근데 그분들 집이 역세권에 있는 그 3호선 이렇게 노선에 역세권에 있는 집들이었고 아파트들이었고 심지어 학군도 좋은데 갑자기 집을 팔라니까 선생님 왜 집을 팔고 사는 거 이렇게 그렇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죠,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냐. 그래서 모르겠다. 나는 그냥 지금 팔아야 될 것 같다. 근데 팔고 다시 집을 사지는 말고 남의 집이 좀 한 2년 정도 살다가 전세를 살든지 이렇게 살다가 그 비슷한 단지로 이사 가가지고 팔고 한 2년 있다 다시 집을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 단골이 5집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린 그 일산 단골들이 근데 5분 중에 3분은 집을 팔았고 2분은 안 팔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뭐 저희 남편하고 상의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집을 팔고 나서 반토막이 났어요. 그러니까 뭐 일산에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가 뭐 약간 10억짜리, 뭐 12억짜리 막 이런 아파트였으면 거의 뭐 6억대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됐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3분은 집을 어떻게 해서 이제 막 뭐 빨리 후다닥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사셨는데 그분들은 약간 그 갭 차이가 나서 실제로 자기들 살던 평수에 똑같은 평수를 거의 반값에서 뭐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다시 구입하신 사례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지금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. 사실 그 거품이 빠진 것도 있지만 부동산의 그 하락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보는 저희 이제 실령님들하고 이제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가을 이후에 어떤 좀 풀리는 조짐이 보인다. 그리고 집값도 뭔가 안정되고 다시금 약간 올라가는 곡선으로 가지 않겠나. 근데 그게 속도가 막 미친 듯이 가속이 붙진 않지만 여튼 그래프가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약간의 보합이 있고 살짝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호재가 지금 가을 이후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권도 좀 시끄럽고 뭐 말이 많잖아요.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, 뭐 탄핵이 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
사실 탄핵 저희 한 번 겪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두 번은 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뭐 정치는 대통령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니 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약간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어떤 대책들을 좀 잘 만들어서 네. 약간 경제적인 안정을 좀 시민들한테, 국민들한테 좀 주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닌가. 그렇죠. 지금 사실 보면 이게 정치권이 좀 약간 코미디 같거든요. 말도 코미디 많고. 같기도 하고, 코미디 같기도 하고, 뭐 사건 사고도 많고, 정말 약간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식보다는 너무 힘든 소식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정치판에서의 약간 시끄러운 잡음은 아마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겨울이 갈수록 더 좀 심화되는 형국으로 가지 않겠나. 아, 그리고 이제 서로 약간 좀 당끼리 싸우고 싸움하고 다툼하고 이런 부분이 뭔가 약간 불거지고 그들끼리 좀 분쟁이 심해지는 시기도 여름이 좀 지나도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제 겨울이 좀 넘어서면서부터 아 그거는 그냥 흙이었구나 이거는 뭐 백이었구나 아 저 사람 좀 잘못했네 알고 보니까 뭐 저 사람이 그래도 뭐 잘하고 있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좀 되지 않겠나. 사실 그 정치는 제가 진짜 관심 없는 분야이긴 한데 네. 정치를 잘 하셔야 뭐 어떤 그 민생 안정에 좀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. 그렇죠.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복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아 뭔가 약간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약간 현실적으로 뭔가 좀 안정을 취하는 시기라고 보면 지금 상반기는 서로 좀 고통 분담을 하면서 가야 되는 시기 같고 근데 그래도 가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약간의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하면서 그래도 그중 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약간 금리나 이런 부분도 좀 변동이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이 상태에서 더 힘들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가 조금은 네. 나아질 것 같다고 네. 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네.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워낙 불경기라서 힘드시지만 네. 조금만 기다리고 힘내신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쵸. 네네.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약간 좀,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긴 한데, 뭐 주변에 그 국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. 뭐 그렇죠.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. 네.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일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?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뭐 6.25 전쟁부터 그 이전에 뭐 전쟁을 뭐 수도 없이 겪었는데 이제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좀 버텨주시고 뭐 이제 시간 나실 때 저희 그 띠베로드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약간 국가 부도나 국가 파산이나 예를 들자면 예전에 IMF 겪었던 시절까지는 그때 IMF 겪을 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하고 막 이렇게 약간 되게 어지러운 이제 정세가 있을 때였는데 네. 그때 같은 시절이 지금 보릿고개를 같이 비슷하게 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늦가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네. 정말 뭐 일이 잘 안 풀리시거나 네. 경제적으로 뭐 좀 힘드신 부분이 있다 네, 네. 하시는 분은 뭐 직접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은 또 더 정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. 그렇죠. 결국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. 내가 네. 집을 사냐, 집을 파냐, 뭐 아니면 여기로 이사를 가냐, 마냐, 뭐 내가 이직을 하냐, 이직을 하지 않고 여기 현재 있는 게 나은 거냐, 이런 약간 수도 없는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거나 전화 상담 주시면 거리가 머신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. 그리고 신점은 여러분 약간 철학이나 사주랑 좀 달라서
정말 그냥 제대로 된 신점을 보는 분들은 이름과 생일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그런 대안책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최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